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나나입니다. 네, 나나라고요. 질문이 많습니다. 네, 또 오래 기다리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질문을 애초에 좀 많이 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것도 제가 반으로 거의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뺀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이 많을수록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는 대답 같은 것들도 짧은 짧은 단어 단답형의 대답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이 많을수록 대답이 점점 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세하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일단은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질문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는 정보량도 많을 수 있겠죠. 단지 그 그 깊이가 약간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나나의 엄마는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40분일 때 음식이나 매일 주는 간식을 먹고 가는지, 그리고 평소에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잘 들리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너에게 잘 들리는지, 잘 전해지는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자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환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보아도 되는지, 그리고 산소에 거의 못 가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봐주시고 있긴 한데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그리고 보내준 물건들을 잘 받았다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 주셨고요. 엄마가 집에 없어도 엄마 있는 곳으로 따라오는지, 그리고 꿈에 나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니?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꿈에 잘 아이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생에 대한 힌트가 있을까? 라는 거요. 처음 저번 교감 때 환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질문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수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함께 있는 가족들, 지금 다른 고양이들이 어, 보고 싶지 않은지 이 질문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나와 교감을 마쳤고요. 나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요, 나무 위입니다. 저번 교감 때도 나무 위에서 만났거든요. 굉장히 높은 나무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나무 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무척 눈에 익어요. 제 눈에. 이 나무는요, 소나무입니다. 제가 매일 산책하는 그 산에 보면요, 소나무가 있어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나무 이렇게 옆으로 처진 가지가 나온 그 가지에 나나가 배를 대고 손과 발을 쭉 이렇게 늘어뜨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네. 여유로운 것을 좀 지나서 졸린가? 지루한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아이를 보자마자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막 조급하죠. 네, 빨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나 안녕. 어서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나는요, 고양이 치고는요, 그래도 좀 반갑게 맞이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또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 고양이하고는요, 교감하면은 대체로 귀찮아한다라는 느낌을 받곤 하거든요. 혼자 있기를 아이는 혼자 지내는 걸요, 좀 선호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일반 교감일 때는 그 느낌이 더 강해요. 네. 교감을 하려 하면 귀찮아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후 교감도 네,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완전히 없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 느낌을 어느 정도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귀찮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아무튼 인사와 함께요. 질문을, 네, 전해받은 질문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잘 부탁할게 라고 네, 주신 질문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49제 음식이나 매일 두고 가는 간식은 먹고 갔을까? 라고 엄마가 궁금하시대 네,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네, 배는 고프지 않지만 음식은 언제나 고맙지요. 아마도 네, 그 지상의 기억 때문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종 교감을 어찌됐든 피하지는 않지만 실종 교감을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요, 아이들과 엄마가 뭐 떨어진 지 뭐 많게는, 적게는 며칠 몇 시간, 많게는 뭐 며칠 일주일 넘게 이런 식으로 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교감하면요,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뭐냐면요, 배가 고픈가 라고 알아봅니다. 네,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알아야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거든요. 네, 살아있으면 배가 고파요. 어딘가에서 음식을 먹지 못했거나 여유롭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추위에 떨거나 네, 그렇게 될 건데,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별이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네, 배가 고프다, 춥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배는 고프지 않지만 내 음식은 언제나 고맙지요. 아마도 지상에 살아있을 때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이름은 기억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챙겨주는 그건요, 굉장히 귀한, 네, 굉장히 귀한 에너지? 네, 세상에서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는 구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에너지라고 제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 이건 좀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있는데. 네, 하여튼 배는 고프진 않지만 네, 언제나 고맙다고 합니다. 평소에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잘 들리고 있는지 라고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잘 듣고 있어요. 가족의 목소리는 언제나 크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엄마와 네,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까요? 들릴까요? 이러잖아요. 제가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백조라는 아이입니다. 백조라는 아이와 교감을 나눴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부르면요, 천둥처럼 들립니다. 엄마가 부르면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흔들릴 만큼 네, 엄청나게 크게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일본에 사시는 거나 또는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2년 정도 일본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진이라는 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흔들려요. 정말 무서워요. 네,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부를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흔들릴 만큼 크게 들려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요, 못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 할머니 또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요,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신 질문은요.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야 잘 들을까, 잘 들릴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잘 전해질까, 잘 들릴까? 라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잘 들리기에 달리 변할 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네, 언제나 잘 들리고 있기 때문에 달리 뭐 변할 건 없다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들을 땐 저도 이곳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요. 무지개들이 건너에 있는 아이도 안타까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듣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슬픔, 괴로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단 함께여서 즐거운 기억을 떠올려 주길 바라곤 해요. 말보다는 기억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으로 떠올리면 말은 그저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기억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 따라서 나오니까요. 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아이가 없어서, 나나가 없어서 슬프거나 괴롭거나 허전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기보다는요. 함께 있어서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거,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말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아, 이래선 좋았어. 이럴 때 너의 반응이 이뻐서 귀엽고 행복했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이라면 말도 그런 거에 반영이 돼서 나올 거고요. 슬프고 빈자리 없고 과거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울한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런 것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슬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단 함께여서 즐거운 기억을 들려주기를 아이들은 바라고 있다 합니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죠. 알지만 잘 안 되는 것. 요즘 들어서 나나와 비슷한 아이들을 자주 보는데 환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나나와 비슷한 아이들을 눈에 자꾸 보인답니다. 자, 나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저에게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다시 태어나는데 양분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합니다. 환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보아도 될까 내가 물어봤는데요. 도움이 된다 합니다. 양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산소에 거의 못 가서 관리를 못 해주고 있지만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때 너의 생각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난 사실 나의 지난 육체에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다시 입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따로 뭐라 말씀을 덧붙일 게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거의 사실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보내진 물건들을 잘 받았다면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받은 이미지는요, 부드러운, 그리고 좀 납작해요. 그리고 옷은 아니에요. 뭐 옷은 아닌데 옷감 같은, 네, 그런 옷감 같은데 옷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좋아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미지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건일까요? 깔아두는 걸까요? 옷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종류였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집에 없어도 엄마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곤 하니?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찾으면 난 그곳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찾을 때입니다 라고 합니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엄마가 어딘가 간다면 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어디에 있든 찾으면 간다라는 겁니다. 네. 엄마가 찾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있는 곳마다 따라가면 아이는 지상에 머물고 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 어떠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엄마와 가족들 옆에 남아 있어요. 기간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무지개 다리 위에 별이 되는 무지개 다리 건너에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엄마가 부르고 하면은 내려와서 만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꿈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니?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꿈에 잘 안 보여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엄마, 내가 같은 진동에 있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도 엄마도 몰라요. 저보다는 엄마가 노력하는 게 빠를 겁니다. 저희는 낮은 진동수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요, 사람이나 물체는요 진동수가 낮아요. 말 그대로 진동수가 낮아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보다 진동수가 훨씬 높은 진동체라서 애초에 만나지질 않아요. 네. 만나려면요, 얘네가 진동수를 낮춰서 물질화처럼 점점 진동수를 낮춰야지만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 상태로 올라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려면요, 명상 상태라든가 차분한 마음 상태, 어쩔 땐 잠잘 때, 잠자면서도 잠자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잠의 종류도 찾아보면요, 세타파 상태, 뭐 렘 수면, 무슨 수면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엄마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상에 있는 엄마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뇌의 진동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일단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주무셔야 되고요. 낮잠을 자도요, 우리가 낮잠을 잠깐 자면 굉장히 상쾌하고 편하게 잘 잤다, 낮잠 너무 잘 잤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잠의 질이 좋으면요, 아이를 만날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은 상태로 깜빡 잠들었는데 아이를 만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기분을 유지하시고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부단히 연습하시면 의외로 잘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거냐고요? 이 질문이 어렵냐고 하셨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동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이들한테 사실 거의 없어요. 물질화되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이 물질화되는 건 환생하기 위해선 그만큼 얼마나 많은 진동을 낮춰야 되는데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 진동수를요 높여야 됩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생겼니? 저번 교감에서는 아무것도 정보를 들을 수 없었는데 네,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방 안에 아이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발로 뭔가 둥그스러운 것을 툭툭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 장난치고 있습니다. 뭔가 땅청 피우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다른 것에 집중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니? 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가서 빨간 끈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네, 빨간 끈을 하나 가지고 와요. 저한테서의 빨간 끈은요, 인연, 네, 어떤 인연, 그리고 행운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물건이기도 해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손의 연결, 네, 그 빨간 끈이 왼손에 묶이는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되었다, 체결되었다로 느껴지는 겁니다. 네, 내 팔에 묶고 있다라는 건 계약의 체결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계획에 대해 어떤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되었다, 체결되었다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보고 싶지 않아? 다들 그리워하는데 라고 네, 마지막 질문 주셨거든요. 엄마를 보러 가면 아이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제가 온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 안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요, 알고 있어요. 네, 나나가 집에 오면요, 이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어요. 고양이는요, 특히나 영적인 거에 조금 더 많이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다 합니다. 전해주신 요청의 말을 나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엄마는 나나의 모든 것이 그립다 하셔. 너의 모든 습관, 모습, 냄새마저도. 그리고 마지막 생일을 못 챙겨주어서 미안하다고 하셔. 네, 이렇게 전했거든요. 너무 오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건 엄마에게도 가족에게도 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시 보게 될 날을 고대하고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건 좋은데 네. 슬픔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엄마에게도 가족에게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요,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데 라고 전했거든요. 감사하고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합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나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많이 아쉬울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궁금한 거를 거의 3분의 1이나 줄인 건데도 지금 이 정도였는데. 무료 교감을 계속 꾸준히 활용하세요. 교감이 끝나면 바로 무료 교감을 또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것들이 좀 해결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감을 많은 질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저는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거든요. 한 5가지, 많으면 7가지 정도가 저는 딱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진행하세요. 한 번에 다 알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그만한, 아이들이 그만큼 정보를 전해줄 때는요, 그만한 정보를 전해주고, 또 다음에 정보를 전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것을 서두른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천천히,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천천히, 우리들도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들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